자, 후원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KQ62G1XP3X님께서 소중한 후원을 또 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많은 힘이 되니까 또 건강 유지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거리고 있죠? 비트코인이 0.60, 일주일 동안 2.21, 이더리움이 일주일 동안 1.65, BNB 3.28, XRP 5.71, 도지 5.35, 에이다 5.64, 마틱 8.02.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거리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볼게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14, 다우가 1.02, S&P가 1.16, 현재 니케이 증시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4, 상해가 0.5, 항생이 1.26, 유럽 증시도 하락권을 보였습니다. 1.57, 1.1, 독일 0.86. 자,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증시 또한 1.15, 1.16 하락에 나오고 있죠? 시장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원화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1337원 쭉 이어가고 있죠? 위험자산의 엄청난 약세, 유화나 약세와 더불어서 달러의 103.09,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또한 지금 상당히 급등해 있죠.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거리니까요? 자, 이유를 봤더니 중국 부진, 중국의 부동산발 또는 중국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피치 경고에 미국 은행주 줄 하락하였다. 뉴욕 증시 1% 넘게 내려.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피치, 이번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와 미국 은행 신용등급 강등 이슈, 요 강등 전통 트레디파이, 미국 거대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경기 또는 중국 부동산발 그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장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다음번 방송에서 리만 브라더스를 이해하고 그 사태를 이해하고 헝다와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그림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 코인, 블록체인, 바이오, 역사, 산업 종합적으로 또한 지표상으로도 이걸 언급할 수 있는 국내의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들 또한 많지가 않겠지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잘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직업이 R&D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막 흔들거리고 그러면 지표도 흔들거리고 자산 시장도 흔들거리고 중국 부동산 터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오면 코인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로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급을 드리죠. 종합적으로 판때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핵심은 뭐다? 이거는 지나가는 이슈일 확률이 무척 높다. 다만 흔들기는 끊임없이 진행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뭐다? 펀더멘탈과 멘탈. 이거를 제가 방송을 시작한 날부터 앞으로도 방송을 계속하는 날 평생 언급을 드릴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봐야 될 두 가지는 펀더멘탈과 모멘텀입니다. 그럼 2008년도 펀더멘탈. 그럼 리만 브라더스는 뭐고 헝다는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이 이슈와 만들어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를 다음 방송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미국 인플레 아직 고수준, 금리 인상 국면 종료 안에,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자, 이런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쫄립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경기 부진, 미국 전통 트레디파이에 대한 신용 강등, 그 이슈, 혹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시장을 흔드는 거 아니야? 여기에 중동 부동산발,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우리는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를 연속적으로 던져요. 그러면서 시장을 빠그러뜨리고 있어요. 경제 지표까지 안 좋게 영향을 받고 있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언급을 끊임없이 드렸죠. 윗방향을 가만히 누르갖고 윗방향을 확신하신다면 떨어질 때 누군가는 매직 기어로 활용하겠죠. 근데 본인이 들어가 놓고 윗방향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늘 불평불만과 흔들거리겠죠. 그게 1%와 99%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시황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톱니바퀴의 아구가 맞는다. 싱가폴 통화청, 싱가폴 중앙은행이죠.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확정. 규제 스테이블코인 라벨 도입한다. 홍콩과 싱가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리플 또한 싱가폴에서 규제 허가를 획득하였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펀드에 대한 펀드까지 토큰화가 됩니다. 그리고 CBDC, 부동산 토큰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들이 준비를 해왔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하면 됩니다. 홍콩 CBDC의 동양과 서양, 전 세계 금권의 핵심, 참여했던 핀테크 블록체인사는 리플이 유일하였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미친 듯이 확장할 준비를 이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의 EVP 전무이사인 라즈 다모다란이 CBDC 활용 퍼블릭 체인 NFT 매입 방법을 개발한다. 우리는 CBDC를 랩핑하고 이를 퍼블릭 체인으로 가져가서 NFT를 매수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시 인지를 하면 CBDC를 랩핑해서 CBDC를 발행하겠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요거를 랩핑해서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져가서 NFT를 매수하겠다. 그럼 뭐죠? CBDC를 가지고 NFT를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고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CBDC 또한 마찬가지죠. 홍콩 CBDC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토큰화 이렇게 연결되죠. 또한 자산의 토큰화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어제 자율주행 플랫폼에서도 토큰화가 언급이 됐습니다.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들이 모두가 다 모든 가치가 있는 대상은 토큰화가 됩니다. 시장 규모가 최소한 1200배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출입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에더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골드만삭스조차도 부패한 SEC 이전에 XRP를 통화 방식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탑코인 앤 토큰 골드만삭스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XRP는 커런시로 언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댓글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이 댓글에 보니까 또 한 분이 영국에서도 그랬다. 보시면 영국에서도 엑스체인지 토큰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영국에서도 그랬다. XRP는 커런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제 기준으로 좀 언급을 드리죠. 뭐다? 소송은 지나가는 쇼이다.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흔들기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그 부분을 통제하는 전체 판을 짜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시차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골드만삭스조차도 부패한 SEC 이전에 XRP를 통화 방식으로 인식했습니다. 탑코인스 앤 토큰스 이 자료를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그러면서 여기 XRP가 커런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댓글에 좀 보니까 다른 분이 영국도 그랬다. 영국도 익스체인지 토큰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랬다. 골드만삭스도 그랬다. 커런시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할 뿐이죠. 이유는 뭘까요? 소송은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해서는 쇼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일관되게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전 세계 실물경제, 금융경제, 그리고 자산시장 모든 국제법 그리고 기관에 대한 규칙, 프로세스, 과정 이런 문명을 만드는 그들의 핵심 기득권에 바로 최끝단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설계 작업 아래 리플과 XRP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매망과 홀세일망을 이미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BIS, IMF, 월드뱅크, ADB 기타 국제기구들, 전세계 전통 트레이드파이들 이들의 주인장과 함께 빅테크, 송공기업, 핀테크 모든 역사의 주인공에 있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보다 소송은 지나가는 쇼이다. 코인시어스 연구 책임자, 기관 투자자 1년간 XRP를 꾸준히 매집 중이다. 코인시에스의 연구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큰손 투자자, 기관들이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XRP를 매집하고 있다. SEC와의 최근 소송 결과가 리플랩스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XRP를 포지션에 추가하고 있다. 몇 주를 제외하고는 기관들은 거의 매주 XRP를 구매하고 있다. XRP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실제 금융기관에 꽂히면서 사용이 돼야 되겠죠. 실제 기관들에게 홀세일에 사용되기 위한 브릿지용 커런시, 브릿지용 도매용 거액결제용 CBDC의 브릿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더불어 XRP랬죠. 다음 문명의 심장이죠.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 이걸 가지고 CBDC,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들, 그리고 NFT 모든 것들을 발행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 블록체인의 맨 끝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더리움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각종 섹터별, 프라이빗, 퍼블릭 이런 걸로 나눠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들과 공존해 나갑니다. R3,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하이퍼레처 패브릭 얘네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공존합니다. 더불어 퍼블릭 블록체인인 기타 등등의 섹터별 얘네들과 공존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나눠서 이 블록체인을 실물 경제에 입혀나가면서 디지털 경제와 메타버스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경쟁자가 없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과 XRP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XRP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및 에이다를 능가하는 선도적인 지불 암호화폐입니다. XRP 원장은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비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XRP의 확장성과 메커니즘. 추후 저는 XRP랬죠.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추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시장이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거액결제용 CBDC. CBDC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XRP 하나이다. 더불어 XRP 레츠에서 CBDC와 NFT와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 여기서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파이에서 아주 대체 불가능한 그런 섹터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국경 간 무역에서 현지 통화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현지 통화 촉진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달러의 힘이 빠지고 있죠. 그렇죠? 스위프트 1.0 법정화폐의 기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국경 간 무역에서 현지 통화 촉진을 한다. 저는 이게 스위프트 2.0망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환이다. 그 과정에 있다. 추후에는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에 의해서 은행과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송금기업과 핀테크들이 이 협업망을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클라우드 회사와 함께 이 블록체인망, 분산 원장망, 장부를 공유해 나가고 실시간으로 결제, 정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가치가 이동해 나가는 웹3의 망을 이들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러시아 루브라 가치는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무역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무역 거래에 CBDC를 사용하게 되겠다. 그리고 19개국과 41개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확장되는 국가가 달러를 배착해 나가겠다. 달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 스위프트 2.0망의 확장에다 최근 들어서 리플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다. BIS에 합류하였다. ISDA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물밑에서 페드와이어 지금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CBDC를 채용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CBDC 상용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슴 떨리는, 심장 떨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바로 출입구에 서 계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다. 다만 그 과정에서 100번, 1000번의 흔들기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흔들기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1%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든 길이에요. 그 지도와 뼈대를 명확히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지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도 잠시만 살펴보고 가시죠. 이미 5대양 6대주의 스위프트 2.0망 선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망이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인도 국립지불공사 MPCI입니다.
내셔널 페이먼트 코퍼레이션 인디아, 인도에서 소매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상위 조직으로 결제 및 결제 시스템법 조항에 따라 준비은행, 인도중앙은행 및 인도은행협회의 이니셔티브이다. 2007년 인도에서 강력한 결제 및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중앙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NPCI로 가보겠습니다. NPCI, 인도에서 소매 지불 및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위 조직. 여기 10대 발기인에 보시면 유니언 뱅크 오브 인디아, 뱅크 오브 인디아, ICC 뱅크, HDFC 뱅크, 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인도의 금권들입니다. 시티뱅크, HSBC, 다 그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루페이, 루페이는 인도 소비자 은행 상인 생태계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자체 개발 결제 시스템입니다. 루페이는 인도 은행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를 발급하여서 인도 소매, 전자결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루페이가 언급되고 있죠. NPCI, 루페이. 자, 볼게요, 그러면. NPCI 전 세계적으로 전속을 위한 은행가의 회담에서 리플은 인도은행 및 NPCI와 협의 중이다. 엑시스뱅크와 예스뱅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75개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리플에 합류한 최초의 은행입니다. 인도의 거대 금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핵심 사항이 언급되고 있어요. 리플은 중국이 유니온페이 네트워크를 확장한 것처럼 루페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NPC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미 리플은 이것은 전 세계에서 실행되는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글로벌 RTGS, 이 부분 또한 푸넬리티와 최근에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FNA, 푸넬리티, RTGS, 사실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칼과 총과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통치하긴 수단 중에 하나이죠. 알고 계시겠죠?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락뱅크, 인도에 대한 즉각적인 블록체인 결제를 위해 리플을 활용한다. 2021년 3월입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국립은행, 리플렛에 합류하였다. 2020년 3월. 아부다비의 가장 큰 은행이 리플과 제휴하여서 새로운 국경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은행이자 아부다비 국립은행은 오늘 리플을 기술 자체 시스템에 통합하여서 은행 내 송금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의 거대 금융기관들, 인도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혈관망이 확장해 왔다. 그러면 이 이슈,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국경 간 무역에서 현지 통화를 촉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구닥다리 시스템을 쓰고자 하고 체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망을 채택하기 위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추후 스위프트 2.0이 수면 위로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여지겠지요. 11년간 그 망을 깔아왔습니다. 그것이 펀더멘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용화가 돼야 4차 산업이 상용화가 됩니다. 4차 산업에서도 물질은 이동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지난 인터넷 40년간의 시대에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동했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지만 희한하게도 40년 동안 은행망은 5일 동안 9시에 문 열고 3시 받으면 문을 닫았죠? 그쵸? 굉장히 불편했고 실시간으로 가치가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말입니다. 수수료도 비쌌고요. 실제 며칠씩 걸리게 됐었죠. 그거를 깔아 나가기 위한 혈관망이 11년간 확장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리플렛 사용자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는 석유 거래를 위해 달러를 벌입니다. 언제 XRP 거래가 폭발하여서 가격을 10달러로 보낼까요?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 달러를 거치 않고 자국 통화로 첫 원유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무역 변화는 7월에 개발된 더 큰 전략의 일부이며 자국 통화의 무역을 촉진하고 달러 변환 비용을 절감합니다. 잭더리퍼님, 제가 상당히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드리죠. 그 트위터 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결국 저는 그 망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 언제든지 가격은 시기가 이뤄지면 폭발할 수가 있겠죠. 몇 년을 고생해도
리플은, XRP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을 끝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브릭스, 달러 의존도 낮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안화 등 사용 확대 전망, 다 가치가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계추를 좀 돌려보면 2020년 러시아 핵무기급 금융제재 스위프트 퇴출, 이게 2022년 2월이죠. 그쵸? 2022년 2월 러시아 핵무기급 금융제재 스위프트 퇴출 의미는 러시아, 중국, 가스대금 달러 대신 루브라와 위안화로 결제한다. 루브라 지불 거부 유럽의 공급 중단, 달러 패권의 도전, 러시아, 중국, 가스대금 달러 대신 루브라와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거를 한국무역협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2022년 9월. 자, 그리고 41개국이 브릭스를 수락하도록 지원합니다. 자, 이게 맞물려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 CBDC 실사용 테스트 완료. 러시아, 중국 무역에 CBDC를 활용할 계획이다. 가장 최근이죠. 8월 10일 러시아 루브라 기반 CBDC 시범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3개 상업은행이 참여를 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 스위프트 2.0망의 확산이다.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과정들이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설계자, 전 세계 지배자의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과정들을 보신다면 로드맵대로 차근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